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열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경마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1월 7일 지난주 이제 1호 경마에서 11월 경마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잘 열었습니까? 네, 11월 1호 경마였죠. 11월 1일 1호 경마에서는 나름대로 중배당도 잡아냈고 다적중도 이뤄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도 그냥 메인 승부랑 마지막 경주만 좀 잘 잡아서 마무리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게시판 예상평을 올릴 때 메인 승부로 10경주로 예고를 드렸고 마지막 경주에서 인기마였죠. 그 송재철의 마필 네. 그거를 이제 잘라내고 2번 2번 5번으로 한방 두 방 똑같이 들어갔어요. 이놓고 5, 6 두 방 들어가서 일단은 7은 꺾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경기 기분 좋게 잡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결과 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고요. 지난주 대선 경주가 펼쳐졌고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은 말을 안 타죠.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만 기승을 하죠. 싱가포르 때문에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일요일은 또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토요일만 안 타네요. 저는 양이틀도 안 탈 줄 알았는데 그래요. 토요일에는 문세희가 안 보였는데 1호 경마 출마표를 떠서 마번을 잡는데 문세희가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모레 교체했습니까? 네, 내주로 쪽에 모래를 싹 다 교체했다고 했는데 내주로는 많이는 안 뛰니까요. 대부분 이제 외주로 쪽으로 많이 뛰니까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레 교체하면은 바로 효과가 나오나요? 바로 효과가 나오죠. 아무래도 입자가 좀 두꺼워지고 모래가 좀 다져져 있는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난주 이현종이가 떨어졌죠? 네. 이현종이가 낙마를 했죠, 경주 중에.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안 탈 줄 알았는데 타더라고요. 네.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볼 때는 떨어지면은 야, 저거 아프겠구나, 큰 부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을 타요, 기수들이 보면은. 보기에는 많이 다친 것처럼 네.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쳤을 것 같이 보여도 막상 딱 굴르면서 떨어지면 동작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땅바닥에 좀 박혀서 이제 굴르지 못할 때 이제 몸에 좀 충격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액션이 좀 크다고 해서 이제 많이 다쳤다 요런 거보다는 떨어지고 나서의 어떤 다음 동작. 다음 동작은 거의 떨어진 다음에는 쪽팔려서 그런지 거의 누워 있잖아요. 얼굴 접었고. 그러니까 딱 떨어졌을 때 좀 굴르느냐 아니면 낙법을 하느냐 막 못하느냐. 처박혀가지고 그냥 땅에 꽂히듯이 그냥 대부분의 박혀버리냐. 기술이 떨어지면은 쪽팔릴 거예요, 좀. 그죠? 쪽팔리다기보다는 정신이 없죠. 그래요? 예, 아무 정신이 없죠. 여기가 어딘가 싶죠. 거의 이렇게 얼굴 쳐박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십 킬로씩 달리니까 말이 확 떨어지면 깜짝 놀라긴 할 것 같아요. 또 말 타는 거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는 걸 또 지난주에도 이현종이 때 보면서 느꼈는데 요즘 기수들은 좀 근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전반부 3, 4, 5경주가 저희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거기에 우리 원정일 의원이 6경주를 메인으로 일찌감치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후반부 9경주, 10경주가 또 신명훈 의원과 준비한 메인 승부예요. 네. 자, 3, 4, 5, 6 이렇게 일단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면서 후반부는 90 이렇게 한번 승부처 선정했고요. 오늘 토요 경마는 12개의 경주가 시행되죠. 네. 제주가 4개고요. 네. 자, 제주 경마는 현장 예상 진행하니까 신명훈 의원과 저는 네. 또 우리 원정일 의원은 서울에 오링을 넣잖아요. 서울. 네, 그렇습니다. 서울. 네. 오로지 서울. 그래요. 일단 제주는 또 신명훈 의원과 저와 하여튼 많이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 역시 또 2세마 신마 경주, 2세 신마 네. 망아지 경주고요. 역시 망아지 경주다 보니까 상금 체계가 이제
좀 많습니다. 1등 상금만 해도 3천만 원대. 그렇죠. 웬만한 뭐 상위군 상금 아닙니까? 네, 상금이 많다 보니까 뭐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 승부하는 말들이 많은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말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뛰어본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1경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32조가 데뷔전 승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올해 딱 한 번 했던 게 바로 1번 게이트였고요. 바로 1번만 무한 킬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승환 기수가 올라가서 주말부터 직접 새벽주기 훈련을 병행을 했고 레이저 드리머 그리고 상위군 용마불패와 함께 안쪽에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보는 조교는 그겁니다. 오로지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자 이런 조교를 해서 선행을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게이트를 기가 막히게 1번을 잡았습니다. 자, 1번 게이트고 어쨌건 똑같은 신마들이면 흙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좋겠고 당연히 안쪽 게이트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2조 신마측은 상당히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목요일날 발주훈련까지 하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440kg 조금 마찬 작습니다만 당일날 강조교로 체중만 좀 빠지지 않았다라면 1번만 무한킬러의 데뷔전 32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440kg대니까 체중이 좀 불면은 좀 더 좋지 않나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일단 신마경주 일단 선행마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흙을 맞아봤느냐 흙을 맞히지 않고 뛰었느냐 그 차이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네마 경주다 보니까 막상 주행검사 때 이제 앞에 나가서 흙을 안 맞고 잘 뛴 말들이 막상 또 데뷔전에서 흙 맞으면 또 못 뛰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의외로 뭐 아예 뭐 경주를 포기하는 그러한 마필도 있죠. 그러니까 1번 게이트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9번만 해답입니다. 마필이 이제 이 수말의 어떤 특유의 상당히 좀 땡땡이 기질이라든지 조교 때 안 가려는 습성 그런 어떤 모든 이 안 좋은 습관들이 전부 다 합쳐져 있었던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이 주행 검사를 무려 자 4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자 거세를 하고 나왔어요. 자, 승부의 의지죠. 마필 자체가 발주 능력, 라스트 걸음 그리고 이제 장추열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 검사 당시에 어떤 보여준 능력은 뭐 전부가 다 아닙니다.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9번만 해답. 자, 이 마필이 52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거구를 자랑하는 마필인데 자 거세 이후에 군사를 싹 빼고 나왔습니다. 이 9번만 해답은 자 그냥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20kg 가까이 빠졌는데 현장에서 또 마체중 확인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10번은 트리플 챔프입니다. 강석대 마주의 마필이고 36조 역시 대표 마주 아닙니까? 또 강석대 마주가 36조의 많은 마필을 갖고 있는 또 마주인데 자 일단 최범현 기수가 요걸 이제 주행검사로 통과를 시켰고 지금은 5조 마방 이제 소속조 기수로 있지만은 그렇죠. 원래는 또 36조 주전 기수 아니었습니까? 오래됐죠. 36조에서. 그렇죠. 36조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일단 36조 마방에서 데뷔전부터 최범현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고 또 최범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올라가 있는 마필. 자 10번은 트리플 챔프가 게이트가 외곽에 있습니다만 역시 한번 외곽에서 한번 선두권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가는 그림. 저는 10번마 트리플 챔프 요 마필을 관심마를 한번 짚어가도록 하면서 1번 무한킬러 그리고 9번 해답 10번 트리플 챔프 이렇게 3두를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11도의 마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초반에 선행권을 어떻게 점령하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번마 라운 루이스와 8번마 슈퍼캣인데 뭐 7번마 라운 루이스든 슈퍼캣이든 좀 편안하게 가면 앞에 갈 수 있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조건들입니다만 누가 가냐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역반응으로 이익을 얻을 건 2번마 합작품이죠. 제가 지난 경주 그지난 경주 계속적으로 순발력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는데 이번에 유승환 기수의 안장 속에서 아주 강한 쪽은 아닙니다만은 이 상위군 선행 마필인 쿼드리그와 병합 쪽일 때도 안 밀릴 정도로 상당히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2번 게이트 유승환 기수가 이제 요 말을 4번째 기승을 하고 새벽주기 훈련까지 담당을 했고 특히나 앞에 가는 말 한 마리는 유리하겠지만 역으로 가지 못하는 말은 또 끝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3박자 서두를 2번마 합작품의 첫 입상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7번마 라운 루이스입니다. 직전 경주 뭐 공룡하고 불과 뭐 1마신 차이. 뭐 공룡 자체가 뭐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라운 루이스. 자, 걸음발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을 가던 선행을 가지 않던 어찌 되었건
몰에 대한 적응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말 라운 루이스의 선행 또는 선입까지도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토요경마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이경주는 일단은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번 합작품과 7번 라운 루이스 이 두 마리가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걸음, 보여준 전력상은 좀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마필들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여주길 기대하는 거죠. 보여준 건 없고. 뭐 슈거캣 같은 말도 사실 지난번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주 최현준이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네, 신흥은 그렇죠. 뜸으로 아주 큰 배당을 냈죠. 바닥에 쫙 백판이었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날라오면서 배당을 냈는데 거의 뭐 최현준이가 한 거는 없고 말이 끌고 거의 뭐 말이 미쳐가지고 들어오는 걸 지켜봤는데, 그래요. 저는 이경주 일단 합작품 라운 루이스 이 두 마리 외에는 특별하게 뭐 눈에 들어오는 말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겠고, 그나마 뭐 양의진 마방의 최현준 슈가캣 정도인데 이것도 뭐 1200m 일단 뭐 가서 얼마큼 또 버티냐 그 싸움 같고, 일단 2번 7번 저배당 막건 요 막건만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공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3경입니다. 1300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3, 4, 5 경주가 저희가 준비한 승부고, 3경주 신병훈, 4경주 원정일, 5경주 신하 이렇게 이제 승부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자체는 뭐 완벽하게 준비된 머리가 없는 경주고요. 엇비슷한 또 선행마보다는 선취평 말들이 인기 많은 편입니다. 1300 거리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강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1번마 해같이 빛나리가 유일한 선행마기 때문에 요게 좀 팔릴 것 같은데, 지난 경주 때 변화를 보였던 말 바로 6번마 프로삭스인데 역으로 항상 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라스트 끝걸음이 좀 아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가 1300이고 다카시 기수가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원이 조결했던 말인데, 이번에는 다카시 기수가 직접 지난주부터 예약을 받고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선응권 자체가 일반 해같이 빛나리 한 마리입니다. 물론 해같이 빛나리가 버티는 그림이 있고 못 버티는 그림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선입권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6번 막 프로삭스가 데뷔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상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6번 막 프로삭스를 놓고 오늘 방송 첫 번째 승부에 들어가겠습니다. 26번째였죠. 네. 전두경 기수가 기승했던 7월달 경기 때 어느 정도 끝걸음을 선보였고, 또 그 뒤에 바닥바닥 있다가 그렇죠. 지난번에 문세영이가 타고 또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다카시 기수 다카시 기수가 11월 1일부터 해서 또 기승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6개월 최근에 뭐 워낙에 잘 타는 모습을 또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응된 그런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6번 프로삭스 직전에 변화를 보이면서 이번에 1300m 거리가 늘었는데 직전에 올라오는 거를 봤을 때는 늘어난 거리 충분히 한번 통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아닌가. 6번 프로삭스 우리 신명훈 위원 준비한 승부입니다. 6번 프로삭스 보여준 액면이 뭐 사실 별로예요. 그동안에 뛰었던 그렇죠. 성적 26점 자체가 별로기 나왔으니까. 때문에 당일날 인기도에서는 분명히 밀릴 겁니다만 들어오는 순간 배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6번 프로삭스 잘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또 신병훈 위원의 승부처니까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m 6등급 경주가 되겠고,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방송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자,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강하게 좀 보고 있는 마필 7번 막 기절초풍입니다. 다시 한번 다카시 기수인데, 자, 이번 경주에 뭐 팔릴 수 있는 마필 뭐 3명 라이트도 있고, 안쪽에 뭐 벨라로라도 있고, 뭐 최고비슬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요거 같습니다. 인기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조금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쪽 1번마 벨라로라 같은 경우도 뭐 게이트에 이점이 있지 뭐 더 이상의 보여줄 거름이나 내용상의 어떤 현장 가서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고비슬도 내측으로 기대는 것이 좀 심하다. 외곽에 뭐 3명 라이트도 게이트가 밀려서 있고 라스트 걸음이 그렇게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의 인기마기 때문에 이 7번마 기절초풍, 자, 현재 육군 편성에서 최원준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54조 박천서 마방에서 다카시를 전격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승부의 의지, 확신, 요걸 한번 보겠다. 7번마 기절초풍에 대한 승부 의지를
현장까지도 또 짚어나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7번 기술폭 놓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입니다. 7월 4일날 최원진이가 끌고 왔습니다. 그 뒤에 기회를 몇 번 줬는데 착순권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탔는데 4분의 3마신 차로 아쉬운 3차. 네, 그렇죠. 역시 마주의 입장이나 또 조교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열받는 거예요. 뭔가 더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기수 교체는 당연히 보이고 일단 그 선택한 기수는 바로 낙가하십니다. 자, 7번 기존축포 이마필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원정일이야 준비한 첫 번째 방송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요거 끝나면 6경주가 메인 승부예요. 원정일이와 메인 승부니까. 네, 원정일이와는 뭐 4경주와 6경주 일찌감치 승부의 칼을 뽑는 것 같고. 자, 이번 5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한방 경주가 되겠습니다. 충마 선등도 까다로운 그러한 경주고 일단은 뭐 강축은 보이지 않죠. 강축은 엇비슷한 이제 접전 경주죠.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번 뭐 트리플 샤이닝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예신노브 연하나 블랙시가 이 정도가 일단 눈에 띄고 뭐 신마 중에서는 9번 뭐 번개 파이터나 마필이 또 관심감 마필인데 일단 어떠한 마필을 놓고 하냐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35조 마방이었죠? 1경제 해답. 해답을 한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누가 원정일 의원이 말씀드렸네요. 네네. 해답. 제가 이번 경기 보고 있는 말이 35조입니다. 바로 트리플 샤이닝이라는 마필인데 한번 띄었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국비를 잡았고 오늘은 이제 최범현 기수에게 이제 넘어왔어요. 최범현 기수 최근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범현 기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는 뭐 예상을 하고 있는 조경호 기수, 네. 조경호 뭐 예상가 전문위원, 그렇죠. 그렇죠? 조경호 전문위원 전문이요. 제외하고 뭐 문세영, 조경호, 뭐 최범현 한때는 뭐 3강의 트로이카였죠. 예, 근데 이제 문세영이가 저만치 지금 혼자 멀찌감치 도망가 있고 최범현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트리플 샤이닝 앞에 직전 경주 박태준 기수 한 장 물론 그 당시에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직전 경주 박태준 기수 한 장에 뭐 따라가는 전개. 근데 이 마필이 기본 순발력도 좀 지니고 있는 마필로 보여져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체중이 조금 불었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장에서 마취증 좀 확인하고 일단 게이트도 안쪽을 잡고 있겠다. 여기에 또 최범현 기수가 마무리 훈련까지 강하게 하면서 뭐 준비를 했기 때문에 3번만 트리플 샤이닝이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는 쪽에 그러면서 요 마필을 중심에 놓고 한 방을 붙여 때리는 그러한 경주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경주는 3번과 트리플 샤이닝을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경주이고 역시 외곽에 있는 말이죠. 10번, 11번, 9, 10, 11 이 중에서 선택을 하자. 현장에서 최종적인 막건 그리고 본예상 녹음하니까 본예상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7월의 첫째 주 서울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원정일이 준비한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6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적중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강하게 한 방 때리는 경주예요. 자, 전반부 4경주 방송승부처 자,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아마 팔릴 거예요. 12번만 매니뮤직 요거 믿고 들어가십시오. 쌍승식까지 믿고 들어가십시오. 복승식은 뭐 당연한 거고 쌍승식까지 여러분 강하게 한 방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마필이 왜 인기 1위까지 팔렸으면서 못 들어왔는지, 왜 인기 1위까지 팔렸으면서도 라스트 힘싸움을 이겨내지 못했는지의 정확한 원인을 원정일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그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고 왔다. 12번 매니뮤직은 믿고 들어간다. 강하게 한 방 때릴 수 있는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한도와 붙여서 한 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뭐 딕시플로이도 팔릴 수 있고 뭐 젊은 대륙도 뭐 김옥성 기수, 박지천 기수로 안장 교체됐고 위즈런도 박태준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고 안쪽에 뭐 오네어도 있고 여러 두가 팔릴 거예요. 주력으로 때려드립니다. 주력으로 강하게 한 방 때려드립니다. 6경주 원정일 감기하십시오.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1200m 5등급 경주고, 말씀드린 대로 6경주 원정위원회 준비한 그 메인 승부였는데, 뭐, 기분 좋은 적중을 하고 왔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인기마를 어떤 인기마 선택할까 좀 고민했는데, 거리적인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 번 더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6번마 액톤 가야인데요. 거리가 1400에 1200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어렵겠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마지막 입상했던 것도 1200이고 그 전에 3착을 왔던 취입도 1200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갈 수 있는 9번마 창세가 있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창세가 가장 유리하겠지만 역으로 그 선의권 자체가 또 저마다 힘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재료 기수가 마지막에 이겼다가 잊었습니다. 이겼다가 결승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목차로 깨졌는데 다시 한번 새벽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면서 1군 마필인 담양 축제와 병합까지 하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남겼던 그 아쉬움의 끝걸음 요번에는 마지막에 만회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6번이요. 액톤가야. 조재로 기수. 조재로 기수가 최근 연달아 3착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또 지난번에 목차이었고. 가시죠. 네, 9번마 창세입니다. 직전 대상 경주에서는 뭐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외곽으로 뱅뱅 잡아 돌면서 경주를 망쳐버렸죠. 자, 50주 박지영 마방에서 이상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독으로 선행 갈 수 있는 찬스, 선행이라면 라스트 걸음까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9번마 창세를 추천드립니다. 6번, 9번 두 마리가 일단 관심마로 말씀하신 것 같고, 역시 외곽에 있는 10번은 비욘드 리미트가 지난번 경주 이찬호 기수가 잘 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찬호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고, 뭐 조교도 이찬호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 아직 경주 경험이 많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 경주 입상의 여세, 우승의 여세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 저는 비욘드 리미트가 아닌가. 신원은 비욘드 리미트를 관심권 마필로 일단 보고 왔습니다. 6번 액톤가야, 그리고 9번 창세, 10번마 비욘드 리미트 이렇게 세 마리를 일단 저희가 각자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7경주 관심 마필이니까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로 갑니다. 1200m 2등급 경주가 되겠고, 단거리 편성입니다. 네, 일단 단거리이기 때문에 1200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좀 노렸다가 좀 망신을 당한 게 2번마 샤이닝 크라운입니다. 직전 경기 때 제검을 받고 나왔을 때 모습이 워낙 좋았었고 또 게이트에 상관없이 선행권 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노렸는데 서둘렀던 것만큼 생각보다 좀 걸음도 안 나왔고 특히나 외측으로 좀 전개 자체가 꼬였습니다. 안쪽을 뚫었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 7번 게이트에 1000m다 보니까 그 점수를 못 땄는데 뭐 이번에는 안쪽에 1번마 로얄스타 정도를 제외해놓고는 선행마 자체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1200 단거리인데도 선행마가 없습니다. 1번마 로얄스타를 보내주더라도 이번에는 안쪽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고 또 초반면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갔고 과거의 초반면 기수가 이마를 57을 끌고 갔고도 13번 게이트에서 뽑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마 샤이닝 크라운이 복수전에 성공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게이트를 안쪽을 잡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최우명 기수가 올라가 있고 부담률이 비록 올라갔습니다만 인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샤이닝 크라운, 우리 신배훈 의원의 관심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게이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200 단거리 자 2등급 편성이기 때문에 자, 외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안쪽 1번마 로열스타를 추천드립니다. 뭐 직전 대상 경주 의외로 인기를 좀 많이 모았습니다. 자, 이 마필 자체가 인기를 모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인기를 모았었죠. 잘라내고 승부를 했었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해볼만하다. 승급전이지만 강한 상대들과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자, 안쪽에 원게이트, 자, 선입권,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안쪽 1번마 로열스타를 추천드립니다. 최근 연속 입상 그러면서 3연승까지 달리다가 지난번에 대상 경주 나가서 네, 좀 아쉬움을 남겼죠.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고 다시 한번 박태준 기수가 올라가면서 또 부담 중량까지도 53으로 직전보다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일단 로얄스타 뭐 강공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 일단 2번, 1번 두 마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 쏘고 따라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 그렇죠. 1쏘고 2붙이고. 1쏘고 2붙이고. 외곽에 박우름 기수의 태풍 돌파란 마필도 일단 앞장을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이것도 그렇죠. 박우름 기수 빠따라면 역시 외곽에서 간 어떤 말몰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부담량이 안말로서 직전보다 2.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그 점이 약간의 변수지만 일단 박우름 기수가 올라가 있다는 건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박우른 기수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천에서 문세영이가 넘버원이라면 저는 이제 실질적인 배터의 입장. 그러니까 뭐 배터, 마주, 조교사 승부. 이런 입장에서 볼 땐 승부는 박우른이가 제일 잘 맞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언급을 좀 드리는데 뭐 독사 같다고 그러죠. 독사같이 좀 사는 기수죠. 박우른 기수가 이 승부가 걸렸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아낄 때 요거의 어떤 차이는 딱 눈에 띄는데 하여튼 승부 걸리면 하여튼 무섭습니다. 박우른 기수. 그렇죠. 걸렸을 때 그 타이밍 승부는 태풍 돌파를 탔던 기수가 직전에 박태종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태풍 돌파 요거 한번 현장까지 한번 갖고 가고 싶어요. 태풍 돌파 신한암 요마필 현장까지 상태 한번 지켜보고 뭐 1번, 2번 안쪽에 두 마리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9번 태풍 돌파까지 배팅권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신하가 준비했네요. 10경주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고요. 90경주 저희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1월 7일 제 9경주 가겠습니다. 한배 탑시다로 준비했고요. 전반부 5경주와 그리고 이번 9경주 방송 2개의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자, 1300선 4군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충마 선정이 중요한 가운데 최근의 경주 좀 아쉬운 걸음 인기를 좀 모았던 경주 지난번에는 또 선행 갔습니다만 뒷심부족 보였던 바로 이번 보자르란 마필 빼로비치 기수로 한 번 더 불러 태웠습니다. 직전 경주 패인, 직전 경주 아쉬움을 안고 한 번 더 빼로비치 기수 올라가 있고 무엇보다도 게이트를 안쪽 2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선두권 공략으로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이번 보자르가 되겠습니다. 이번 보자르란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는데 안쪽에 1번 미라클 캣 그리고 5번 인수제 뭐 6번 노도노제 이러한 마필들이 일단 강력한 입상 도전마로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일단 선행마들이 다수 눈에 띄는 가운데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2번 보자르가 앞선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선위권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붙이는 한방 그래서 한배 탑시다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배팅의 중심만은 2번 보자르가 되겠고 보자르에 붙이는 한방 그 한방 막건으로 한번 때릴 생각입니다. 전반부 5경주 한방경주가 있습니다. 9경주 한배탑시다 승부가 있고요. 5경주와 9경주는 본인상 녹음을 시행합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또 현장에서 잘 조합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한 방씩 때리시길 바라면서 자, 9경주죠. 한배탑시다. 본예상 그리고 현장에서 한 번 더 제가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1월 7일 토요경마 오늘의 후반부 방송 승부처 한 놈만 판다 바로 3군 무대 1800이 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전반부 승부는 3경주 제주 승부는 또 교차 3경주가 있고 후반부에 10경주 하나 또 가장 중요한 경주를 잡았는데 11월 어쨌거나 이후 불문하고 이 방송 승부 꼭 좀 잡겠습니다. 일반 경주에 비해서 오히려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많았는데 11월, 12월 남은 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성을 보니까 완전히 기복마들의 구도입니다. 완벽한 능력마가 없는 경주죠. 신병훈이 그래서 항상 승부처 삼고 들어오는데요. 지난 농협중앙회장배 좋은 모습을 보였던 5번마 썬업이 출주하는데 썬업은 추임마긴 하지만 이 단거리형 추임마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1800 첫거리 중도전이기 때문에 5번마 썬업이 악벽 예전에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참고 따라야 된다. 요게 잘못되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가는 승부처가 되겠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승부를 갖다 망신당한 게 4번마 대대장이죠. 대대장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 얼만큼 뛰는지 4번, 5번에 붙여가는 승부처가 되겠고 4번, 5번이 부러지는 배당을 붙여가는 승부처가 됩니다. 무작정 빼는 게 아니라 1800 거리에 맞는 또 이게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추입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역으로 느리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친카까지 담아서 이번 10경주 신병훈의 한놈 인기마 5번과 4번의 또 다른 노림수 그 중배당까지 이번 10경주 딱 하나 본예상 진행합니다. 전반부 3경주의 중배당 그리고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여기 10경주 한 놈만 펜다에서 시원하고 화끈하게
11월 7일 토요일 승부에 들어가겠습니다. 11경주로 갑니다. 1802등급 경주 11대의 마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인기마 혼전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쉽게 봤었는데 핸디캡이나 이런 걸 보니까 조금 뭐 의외의 변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인 건 이바마 선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경기 1000m에서 후미권,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전 경주를 보면 물론 52긴 했지만은 초반에 그레이드 캡틴 세명센트럴하고 다 힘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1800 2차권을 지켜냈다라는 점. 자, 이번에 또다시 2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점. 걸음이 이제 계속 늘면서 등짐에도 부담 중량에도 이제 그 부담을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이준철 기수의 안장이라면 상대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바마 선봉이 최적의 전개로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윤철 기수의 지금 뭐 대표 마필이죠. 그렇죠. 뭐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마필 타고 워낙에 좋은 어떤 성적을 내고 있고 또 이 마필 때문에 윤철이가 또 최근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꾸준하게 상금벌이가 들고 오니까 윤철 기수 하여튼 선봉 이 마필의 상승세 이번 경주까지 또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게이트는 뭐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봅니다. 10번마 스페이트포트. 승급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승부의 의지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고 최고의 레이팅으로 57.5kg 부담 중량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이거 같습니다. 라스트 힘싸움. 선행을 가던 선입을 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스트 힘싸움이 어떤 마필이 가장 좋느냐. 자, 그 싸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번마 스페이스포트가 가지고 있는 라스트 탄력감.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입상을 하고 우승까지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호흡적인 문제 전혀 없다. 자, 믿고 갈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 뭐 1900, 2000에서는 언제든지 취입할 수 있는 한 발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나카와시 기수가 직전에 잘 타냈고 또 그 전에 9월 5일날 고삐를 잡았던 기수는 또 윤태혁 기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라 볼 수 있는 스페이스포트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원래 지난주에 타기로 했다가 지난주에 전부 다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뭐가 이제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니콜라 기수입니다. 이 기수도 지금 부산의 보렐리 기수, 뭐 서울의 페로비치 기수 잘 타고 그렇죠. 있는데 같은 이탈리아 용병 니콜라 기수예요. 정상누리. 일단은 뭐 얼마만큼 또 니콜라 기수가 적응력을 보여줄지 지금 그쵸, 그 적응력이 이번 주 문제인 토요일이 이제 실적인 대비이기 때문에 네. 그게 관건인데 일단 뭐 뭐 제가 뛴 거는 못 봤습니다만 네. 일단 뭐 들은 얘기로는 이 기수도 잘 타는 기수다. 네, 기본 이상을 한다고 하고 있고 뭐 보렐리 기수가 지금 부산에서 완벽하게 적응된 모습을 또 페로비치는 뭐 워낙에 논외고 그렇죠. 또 보렐리 기수가 지금 뭐 부산에서 상당히 잘 타주고 있는데 니콜라 기수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외국인 용병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나카시 그리고 니콜라 이런 외국인 기수들 충분히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마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누리 직전에 일본 00초 때 기록은 상당히 좋았어요. 좀 늦게 올라와서 그렇지. 네, 이제 거리가 늘었으니까 또 유의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정상누리 기수 한번 니콜라 기수에 한번 어떤 선전을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토요일 경마 11월 둘째 주인가요? 주로 따지 첫째 주라고 해야 되겠죠. 제일 헷갈려요 이게. 뭡니까? 일단 달력상으로는 둘째 주가 맞고 경마일로는 첫째 주로 시작하는 게 맞을 첫째 거예요. 주, 둘째 주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말할 때 그래도 뭐 말할 때 배느냐 안 배느냐 이제. 안양 라이언이 왜 이렇게 못 뛰나요? 왜 이렇게 공백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조교를 굉장히 강하게 했단 말인데 그 이후로 이제 복귀를 해갖고 조교를 세게 하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 어디 다리가 안 좋은 건지 추임마들은 좀 조교를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고 문제는 지난번에 5번마 진명강호가 갑자기 뭐 999를 연출하면서 큰 배당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나이트우드하고 만나서 어떤 선행권이 뭐 나오느냐 뭐 진명강호가 또 버티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4번마 디플로매틱 라인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미션이네요. 5번마 진명강호한테 졌습니다. 졌는데 뭐 마신차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가능성 여력을 좀 비쳤다라고 보고
또 이제 조재료 기수가 처음 기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면서 56.5다 보니까 좀 뭔가 무거워서 그만큼 못 뛰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게이트도 내치고 내려왔고, 월요일날 뭐 짧긴 했지만 인디차일드와 병합 조교 때도 상당히 좀 압도해주는 걸음도 좋았고, 출전 주수도 9마리이기 때문에 어쨌건 진명강호랑 나이트우드가 앞에 가면 딱 그 뒤는 이 디플로매틱 미션한테 자리가 올 것 같고요. 조재료 기수의 두 번째 기회라면 요번에는 아마 서력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 조절의 기수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마 이두가 눈에 두드러지는데, 이제 나이트후드하고 진명가가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이뤄낸 성적이기 때문에, 자, 원정일도 이번 경주에는 4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마 진명강호도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이뤄낸 성적이고, 나이트우드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외곽에서 덮쳐갈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1월과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선행마 2마리가 있고 계속적으로 걸음은 보여주지만 성적이 안 나고 있는 4번마 디플로매틱 미션, 저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진명강호와 나이트도 뭐가 앞장을 나설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참 저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나이트우드가 잡고 따라갈 일은 없고요. 진명강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트우드보다는 약간은 늦을 수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밀고 나가버리면 그 상황이 좀 복잡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일단 기록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나이트우드가 외곽이지만은 선행 갈 수 있는 어떤 기록으로 봤을 때는 좀 좀 나아 보여요. 네.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또 부담률도 내려왔겠다. 또 외곽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림도 그려보겠고, 일단은 뭐 5나 8이나 뭐가 쏘던 간에 일단은 신병훈 의원과 원정일 의원이 보고 있는 말은 디플로매틱 미션이고 이마필의 선입이 통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앞이 좀 치열하면은 또 더 유리한 전개가 나오겠죠. 네. 일단 저는 나이트우드의 선행 그리고 디플로매틱 미션의 한발 선입, 아무래도 진명강호란 마필은 지난번에 고배당의 주역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죠. 배당을 내고 들어온 마필이 그 다음에는 인기마로 또 잡혀버린다면 기승하고 있는 이현종이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현종 기자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비인기만 잘 타는데 아주 인기만은 조금 또 성적이 안 좋은 게. 우리 주로 나갈 때 마감 10분 전에 이제 주로 지하마도 통해서 주로 나갈 때 보면은 기수들이 이렇게 윤승하고 나면서 배당판을 쳐다봅니다. 네, 쳐다보죠. 그쵸? 네네. 근데 네 마리 배당판에서 뭐 강하게 이제 깜빡이, 소위 말해서 대끼리 마건까지 팔린다면은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마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인기마, 뭐 2차권, 3차권, 4차권 정도의 인기마면 부담이 없어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1.5배 안쪽, 그러니까 초대길이죠. 그쵸. 예, 강대가리를 탔을 때 마필이 내 맘에 들지 않았을 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저는 일단은 어떠한 그런 심리적인 것도 또 감안한다면은 서승훈 기수 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 신화는 나이트우드의 선행, 그리고 디플로매틱 미션의 선입, 이렇게 두 마리 한번 마지막 경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뭐 토요일 경우 마지막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좋은 결과로서 또 마지막 경주를 맞이했으면 마음이 더 크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토요일 경우만큼 뭐 이유불문 무슨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잘해야죠. 많이 맞춰야죠. 토요일 경우 잘할 테니까 많은 소감 부탁드리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